클릭 한 번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들리죠. 하지만 2019년 당시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21일 우리는 그 초기 개척자 중 한 분을 만납니다. 김 씨라고 부르죠. 그는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그 번개 버튼을 누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눈빛에 향수를 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죠.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든, 정말 누구든 다음 디지털 혁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김 씨는 2019년 암호화폐 세계가 마치 배타적인 클럽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컴퓨터, 복잡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종종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했죠. 비트코인은 이미 전설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미 떠나버린 기차와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스탠포드 출신 3명의 졸업생이 쓴 백서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 소모나 데이터 사용 없이 휴대폰으로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 이것이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약속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접근성이 중요했죠. 암호화폐를 진정으로 민주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초기의 열기는 대단했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투기라기보다는 사회 실험에 참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4시간마다 앱을 열고 버튼을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파이오니어였습니다. 이 단어 자체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신이 새롭고 미지의 무언가의 선두에 서 있다는 의미였죠. 그 행동은 단순했지만 그것이 주는 느낌은 깊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성장하는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모두가 같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숫자, 당신의 파이 잔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초기 믿음과 꾸준한 참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가 당신을 사로잡았던 거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적으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파이의 천재성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철학에도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을 0으로 낮췄죠. 돈이 필요 없었고 그저 휴대폰과 초대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폭발적인 성장의 바이럴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초대하고 가족이 서로를 초대했죠. 기술 프로젝트로 위장한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초기 채굴자들에게는 정말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금융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힘입어 한 번의 탭으로 네트워크를 바닥부터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의 정말 강력한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 마련이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는 김 씨에게 몸을 기울이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그는 수많은 비슷한 대화를 떠올리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그냥 네 데이터만 공짜로 모으는 거잖아. 그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런 금전적 가치도 없는 코인을 위해 매일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을 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것은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솔직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잃는 거죠? 그는 앱이 최소한의 권한만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앱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대로 배터리를 소모하거나 데이터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참여 비용은 하루 한 번의 탭, 즉 몇 초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비대칭적인 베팅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는 미미했습니다. 매일 몇 초를 잃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 글로벌 공동체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화폐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잠재적인 이득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디어와 낮은 위험을 제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은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죠? 당신은 그냥 버튼만 누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프로젝트의 핵심에 도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 채굴처럼 가치가 고된 노동이나 복잡한 계산을 통해 창출된다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김 씨는 사회적 화폐의 개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달러를 포함한 모든 화폐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집단적 믿음과 네트워크 규모에 기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의 전략은 커뮤니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글로벌하며 적극적인 사용자 기반 말이죠. 그는 가치가 결국 이 커뮤니티가 파이를 사용하여 자체 생태계 내에서 거래할 실제 상품 및 서비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럼 일종의 전도사가 되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확실성에 대해 솔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결코 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의 방언은 위험에 대한 투명성과 잠재력을 명확히 보는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실험입니다. 창립자들은 스탠포드 출신의 공인된 인물들이고 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실험에 참여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솔직하고 부담 없는 접근 방식은 종종 회의론자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들을 틀렸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궁금증을 갖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을 다루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은 2021년이 되고 다시 2022년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개발 중이었습니다. 코인이 실제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된 메인넷은 항상 곧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였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믿을 수 있었나요? 몇 년을 기다리면서도 앱을 지우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커뮤니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혼자 고립된 채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유된 목적 의식이 길고 조용했던 개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파이 채팅방을 글로벌 대화의 활기 넘치는 허브로 묘사했습니다. 베트남, 나이지리아,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좌절,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 의심을 품을 때면 다른 사람이 격려를 건넸습니다. 기술 업데이트가 발표되면 그들은 함께 분석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고독한 태핑 행위를 공동의 의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커뮤니티는 지원 시스템이 되었고 매일의 대화와 상호 강화를 통해 꿈이 살아 숨쉬는 가상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파이코어 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비록 업데이트가 드물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들은 공지사항을 발표하고 개발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Q&A 세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아무리 드물어도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여전히 살아있고 비록 느리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커뮤니티에 안심시켰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와 KYC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와 같은 새로운 기능의 도입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기능 하나하나가 진전의 증거였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여전히 뒤에서 작업하며 글로벌 화폐에 필요한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은 커뮤니티에 의해 열정적으로 축하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인내심이 전체 네트워크에 의해 길러진 미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치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커뮤니티 채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파이오니어였던 사람들은 종종 신규 진입자들을 멘토링하며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명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력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구축과 준비에 필요한 시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강하고 활발하게 유지함으로써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긴 여정에는 처음에 낭만적인 비전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에게 그 순간은 느리고 지속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2025년에서 되돌아보니 당신의 기대가 어떻게 변했나요? 꿈의 어떤 부분이 현실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지금 다르게 느껴지나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솔직히 그 복잡한 감정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규모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는 꿈이요.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수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부분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하지만 그가 인정했습니다. 가장 큰 현실 점검은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초기 희망은 다른 암호화폐처럼 메인넷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파이가 자체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길고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대의 큰 변화였습니다. 많은 돈을 현금화하겠다는 꿈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P2P 거래라는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거래소에서 높은 IOU 채무 증서 가격을 보고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코어 팀이 가치보다 유틸리티 구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일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실은 투기보다는 창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면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걸러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P2P 디지털 화폐의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씨 자신의 관점도 진화했습니다. 그는 투기적인 가격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자신의 파일을 사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흥부는 언제 팔 수 있지에서 무엇을 살 수 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심오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가 주식 투자자 그룹이 아니라 경제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느린 발전은 답답했지만 동시에 형성적이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문화를 유틸리티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현실은 초기 꿈보다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덜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정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가치를 향한 길은 간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느리고 신중한 접근 방식이 파일을 단순한 펌프 앤 덤프 코인이 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진정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현실에 의해 단련된 희망입니다. 수년간의 인내심에서 비롯된 매우 현명한 관점입니다. 자, 여기 2025년이 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앱이 아닙니다. 전체 생태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씨의 생각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기분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모든 것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저 화면 속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숫자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앱과 마켓플레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소규모 물물 교환부터 더 조직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경제의 징후가 곳곳에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수제 공예품과 디지털 아트부터 전문 서비스, 중고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참여 방식도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인 채굴자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일은 버튼을 누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경제에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지난달에요, 그가 공유했습니다. 친구의 소규모 사업을 위한 로고 디자인 비용을 파이로 지불했습니다. 디자이너는 필리핀에 있었어요. 파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연결되었고 가격에 합의한 다음 그녀의 지갑으로 파이를 직접 보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법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 환전 수수료를 우회하는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더 이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에서 사용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성장은 초기 회의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농어입니다. 공개 메인넷은 아직 보류 중이지만 폐쇄형 네트워크는 혁신을 위한 거대한 샌드박스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은 파이 플랫폼에서 게임, 소셜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 유틸리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어 팀이 후원하는 해커톤은 창의성의 물결을 촉진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바로 긴 기다림의 이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방형 시장의 투기적 압력에 노출되기 전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유기적인 성장을 허용하는 것이었죠. 한때 좌절의 원인이었던 이 전략은 이제 그에게 천재적인 발상처럼 보입니다. 그는 현재의 사용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KYC를 완료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함에 따라 생태계 내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더 크고 복잡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파이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인 소액 거래를 위한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사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팁을 주고 버스표를 사는 것, 이것들이 그를 지금 흥분시키는 종류의 사용 사례입니다. 그의 역할은 초기 채굴자에서 새로운 디지털 국가의 시민으로 변모했으며 그 경제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탭이 가능성의 세계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2025년, 기능하는 생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라는 비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댓글 섹션과 금융 포럼에 여전히 남아있죠. 저는 김 씨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누군가 여전히 파일을 사기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좌절감 때문이 아니라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굳이 논쟁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증거를 보여주죠. 사기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겁니다. 파이는 수백만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빼앗은 것은 시간과 약간의 데이터뿐인데 이건 우리가 다른 수많은 앱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는 2019년에 단순한 내가 뭘 읽는데 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현대적인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스탠포드 박사 출신 창립자들의 공개된 신원, 상세한 백서,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 그리고 거대하고 검증 가능한 커뮤니티를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지적합니다.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명을 위한 기능적인 브라우저, 지갑, 개발자 플랫폼, 그리고 복잡한 KYC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했습니다. 사기는 보통 단순한 현금 강탈이죠. 이건 정반대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느리고 고된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그 비난이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당한 비판도 인정합니다. 가장 큰 비판은 여전히 메인넷을 공개 블록체인 세계에 개방하는 지연, 즉 파이가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연입니다. 그는 이것이 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해합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외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죠. 하지만 코어 팀은 그들의 추론에 일관적입니다. 네트워크가 성숙하고 안전하며 유틸리티 중심이 되도록 한 후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다. 대규모 투기와 고래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죠.
그 전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일관된 전략이지 사기꾼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전략에 대한 타당한 비판과 근거 없는 사기 혐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재정적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믿을까요? 김 씨는 파이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와 탈중앙화의 개념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지갑이나 KYC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 용어들을 이해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위장한 거대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그는 이것이 엄청난 비재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파이의 금전적 가치가 달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결론지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사기와는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김 씨에게 미래를 내다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3-5년 안에 진정으로 성공한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세상처럼 보일까요? 그의 비전은 람보르기니와 대저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현실적이었고 제 생각에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성공은 파이가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프리랜서가 다른 국가의 고객에게 중개자 없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작은 마을의 지역 상점들이 지역 화폐와 함께 파이를 받는 세상. 성공은 파이가 이메일처럼 지루하고 일상적인 유틸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하고 분산된 결제 시스템이죠. 투기가 아닌 연결에 기반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025년에 파이를 이제 막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이 원조 파이오니어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그가 사려 깊게 말했습니다. 첫째, 파이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세요. 이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찾고 있다면 이곳은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참여하세요. 단순히 버튼만 누르지 마세요. 생태계를 탐색하고 커뮤니티 채팅에 참여하고 파이를 사용해 보세요.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 진정한 잠재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성공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마지막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는 잠시 길게 침묵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디어였을 뿐인 것을 믿었던 수백만 명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론 대신 희망을,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선택한 공동체의 작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이 미래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술 천재나 부유한 투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저 작은 믿음에 도약을 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고수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유산은 매일의 조용한 꾸준함이며 수백만 명에 의해 곱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분산형 화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경고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파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인터넷의 갈림길을 나타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길은 더 많은 중앙 집중화로 이어져 소수의 대기업이 우리의 데이터와 디지털 삶을 통제합니다. 다른 길, 파이가 구축하려는 길은 탈중앙화로 이어져 권력이 사용자들 사이에 분산됩니다. 여정은 길고 도전으로 가득하며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수할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더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 기회입니다. 진정한 개척자로부터 온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